반갑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예, 보통 같으면 이걸 뜯어버리는데요. 여기 이거 직원의 그 생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면서 이거를 보호하라고. 예, 이제 고3들한테 꿈과 희망이 주는 얘기는 좀 해야 되잖아요. 예, 일단은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부턴 계속 힘들어져요.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좋았어요. 고2 때까지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제 남자친구는 군대 가야 되죠. 실연하죠. 경찰서에 끌려가죠. 막 오만 일들이 펼쳐져 있고요. 취업도 안 돼요. 결혼할 여자나 남자를 구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막 이 추운 겨울에 벤치에 앉아가지고요. 손잡고 군밤 까먹고 막 이러고 산다.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앞으로 더 많은 드라마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든 거의 가치를 지나고 나서야 알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상부에 올라가야 이제 알죠. 근데 이제 그 정상부를 헬기 타고 똑 떨어지면 별로예요. 이거는 만구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모든 결과물에는 그 사이 가정의 모든 흔적들이 다 남아 있는데 1997년 이후에 IMF가 있고서 생긴 풍경 중에 하나가 노숙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서울역에 한 명 있어요. 그 사람 도와주는 건 의미가 없죠. 그 노숙자 자리가 없어요. 그 아저씨가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겨울에 얼어 죽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자리에 다른 노숙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숙자라는 형식 자체를 없애야 되거든요. 97년 이전에는 노숙자가 없었어요. 90년대 초반인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 굉장히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봤더니 노숙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더 낫다. 최소한 우린 노숙자는 없다. 근데 막 역 주변에 막 그때도 드글드글드글하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뭐 잘 사는 거예요. GDP가 높으면 뭐예요? 노숙자가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고요. 이제 고3들한테는 위로가 됐죠? 위로가 됐어요? 얘기해드려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힘들지? 인생은 힘든 거예요. 힘들려고 사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거기서 더 많이 배우고 연애 같은 거 많이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중매 보고서 결혼하면 좋아요. 뭐 남자가 뭐 삼성전자 다니고 연봉 계산해 보니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게 편해요. 근데 사랑은 못 배워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사랑하고 실연당하고 겪고 그러면 그땐 죽을 것 같지만 두 번째 남자 사랑할 땐 더 잘 사랑하거든요. 대개가. 근데 그렇게 중매 본 여자들은요. 아줌마들 되면 나중에 꼭 한번 위기가 와요. 옆집에 아저씨가 이사를 왔는데 눈에 밟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예전에 철학이 필요한 시간에 그런 말 썼잖아요. 사람은 고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통이라는 게 양이 정해져 있다고. 젊었을 때 많이 겪으면요. 나이 들어서 편해지고요. 젊었을 때 그걸 피하면 나이 들어서 와요. 근데 젊었을 때 힘든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힘이 있어서요. 아직 육체적 힘이. 그러니까 20대 때 실현하면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그 다음 날만 돼도 스파게티가 먹고 싶어져요. 처음에 헤어질만 하더라도 곡기를 끊고 이제 영면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꼬르륵 하는데 40, 50대가 실현을 당하면 곡기를 끊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겸사겸사 그냥 끊어버려요. 이제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이 힘들어야 되는데 사회에서 젊었을 때 힘들 기회를 안 줘요. 너무나 많이 이렇게 시험 공부하고 학원 다니면서 힘들 기회를 안 줘요. 많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차로 막 학원에 보내주고 배달하고 뭐 애가 학원 어디다 이런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지내는 애들도 있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때는 학교가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서 특히 오후반은 너무 좋았어요. 학교가 40분 정도를 걸어갔는데 가다 보면 논이 많아가지고 개구리를 잡아야 돼요. 개구리를 너무 많이 잡다가 논 저편에 해가 떨어지는 걸 봤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이건 뭐지? 뭐 이런. 어쨌든 옛날에는 체벌이 너무나 소중한. 사실 제가 안 맞았으면 철학자 안 됐을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가정의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던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런 선생님들한테 맞으면서 또 배웠죠. 나중에는 나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을 거야. 이런 걸 배웠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진짜 잘못을 했어요. 그럴 때 선생님이 때릴 때 미안해요. 미안해. 맞는데 미안할 때 있었죠? 없었어요?
그래 더 쳐봐 이 새끼야 뭐 이랬나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몇 대 더 맞고 싶은데 딱 그런 선생들의 특징은 딱 3대만 때려요. 세지도 않은데 막 이렇게 뭐냐면 매가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때리면 괜찮은데 여길 스쳐서 마음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쑥. 그럴 때는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더 맞고 싶은 거야. 육체가 아팠으면 이런 느낌이 안 들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때려 피나겠다 막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세지도 않아요. 하는데 이게 손에서 이렇게 쭉 와서 마음으로 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느낌. 지금 나를 때린 저 선생님이 앞으로 나를 안 볼 것 같은 느낌. 이게 뭔지 알죠? 실현당한 것 같은 느낌 같은 거. 근데 다행히 그 선생님은 때리고 나서 돈가스를 사줬어요. 돈가스. 옛날에는 그걸 경양식집이라고 그랬어요. 경양식. 칸막이가 있었어요. 칸막이. 옛날에는 왜 다 칸막이가 있었는지 몰라요. 칸막이로 들어가서 쇠판 있죠. 쇠판 달달하게 그 구워진 거. 우리 지금 돈가스 아니에요. 옛날 돈가스는 돼지 껍질 같아요. 이게 막 쓸쓸어야 돼. 막 굉장히 심하게. 그걸 먹는데 그럴 때 기분이 좋았었던. 어쨌든지 간에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오늘은 책 읽기에 대해서 뭐 사실은 이게 독한 습관이라고 그랬는데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오늘 강의가 있어요라고. 근데 이 독이라는 글자가 읽을 독자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모르고 독한 습관? 뭐지? 마약? 뭐 이런 음주? 뭐 이런 건가? 그래서 책 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일단 드릴게요. 한국이 이렇게 입시 교육의 피해가 가장 심해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책을 안 읽어요.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 보고 접하고 있는 것들은요 2종류로 나누면 돼요. 교재와 책. 교재와 책은 달라요. 교재와 책 아시죠? 교재 아시죠? 학교에서 봤던 학창시절 교재 가지고 계신 분 지금 중학교 때 교재 가지고 있는 교재의 운명은 학기가 끝나면 버려져요. 철저하게 버려져요. 약간 독한 사람들은 불태우기도 해요. 책은 안 태워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교재와 책이 있는데 둘 다가 다 책으로 생각한다고요. 물질적으로는 아까 뭐 이런 것들 나눠주죠. 책 같은 거 받으셨어요? 선물로? 선물로 책 안 받았어요? 예? 아 끝나고? 예. 그 제가 나눠드렸으면 남자들은 나눠주지 않아요 저는. 근데 저는 여기 분들 아마 골고루 성을 차별하지 않고 나눠줄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교재랑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구별을 하면 우리가 구별을 하면 돼요. 우리가 구별을 하면 어떤 거냐면 나를 졸리게 하는 거는 교재예요. 이건 만구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모든 교재를요 모아 가지고 계신 분은 넘겨보시면 알아요. 침을 흘리고 자가지고 그 펜이랑 섞여서 얼굴에 무슨 어떤 윤곽이라고 하나 그게 찍혀 있는 면이 반드시 나와. 그게 교재예요. 책은 졸리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명해도 되죠. 교재는 나를 밀어내요. 이건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제 책을 보고요. 아 이거 재밌다 이럴 수 있죠. 그런 분은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그분한테 책이지만 만약에 그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요 교재로 쓸 때 있죠. 교재야 교재. 이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걸 봐야 돼. 이러면 잔다? 이게 놀라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책이냐 뭐냐가 아니죠.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보셨어요? 최근에 나온 그 책 중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책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방송에서 처음에 그때 KBS에서 나갔을 때 유명해지기 전에 보고서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이건 쓰레기다. 미국의 몰락이 보여지는 불쌍한 책이다. 옛날에는 자유의 나라였던 미국이요. 갑자기 공동체의 정의를 얘기한다고. 그랬을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케네디 때. 쿠바의 미사일 위기 때문에요. 난리가 났을 때 케네디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제 나라가 무엇을 위해 당신들을 위해서 뭐를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미국인 거예요. 막 이런 가족적인 의식을 강화시켰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경기가 붕괴됐잖아요. 여러 월가 사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의 문제가 대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딱 보면서 스스로 미국이 몰락했다는 걸 받아들이겠구나. 예를 들면 어떤 집안에서요. 아버지가 연봉 3억, 어머니도 조금 하세요. 2억 5천.
큰아들 한 4억 하시고요. 예? 그 막내딸이 한 겸손하게 한 1억 5천. 정의란 무엇인가 논하지도 않아요. 이럴 때 나눠져요. 아빠 연봉 5천만 원. 어머니 전업주부. 큰아들 취업 안 돼서 대학원 입학. 막내딸 갓 대학 입학. 이러면은 나눠야 돼요. 그 5천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부인이 어느 날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프라다를 사는 날, 이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정의라는 건 분배거든요. 가난할 때 그 분배 문제가 제기되죠.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들을 딱 보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그거였죠. 읽힐 거는 같았어요. 국내가 그랬으니까. 근데 읽힐 거는 같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샀죠? 읽으셨어요? 안 읽으신 분도 있어요. 읽고 감동하신 분. 솔직히 들어보세요. 교재로 쓰이지 않았나요? 국민교재? 지금 트렌드는 이거 정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자분들은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 강연을 하면은 여자분들은요, 여성분들은 금방금방 뭐냐면 제 강의 흐름에 들어가는데, 남자 직장인들 강의할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념어를 하나 던져줘야 돼요. 수첩에 메모하게. 어우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예요? 이 정서적으로 적시는 강의는 의미도 없고요.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 하죠. 이거는 꼭 외우세요. 라고 그러면 수첩에 막 적는다? 그거 어디서 쓰는지 아세요? 어느 회사나 막년회 모임에서 그 말 쓰는 거예요. 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 뭐 상대방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샌들을 먼저 얘기했으니 걔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더 물어보면 또 우리가 한마디 하면 되죠. 나머지는 조용한 모임에서 얘기해 줄게. 뭐 이렇게 하면 딱 끝나요. 딱. 마이클 샌들의 그 책도요. 교재로 읽을 수 있어요. 지금 다 그거 읽으니까. 우리 베스트셀러에 대한 욕구는요. 정확하게 교학사 교재가 많이 팔리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학교에서 교학사 교재를 선택을 하면 그걸 살 수밖에 없죠. 참고서도. 똑같은 게 교과서의 분위기에 젖어 있으니 지금 그걸 수업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학창시절 기억나시죠? 참고서 다 샀지만 본 거 없죠. 별로. 다 본 건. 사야 돼요. 사면 볼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죠? 진짜 용기 있는 학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참고서 사야 되지 않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건 제꼈어요.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사요. 그냥 일단은 사. 마이클 샌들 책 집에 있죠. 여러분들이 왜 안 읽어요? 그건 여러분한테 교재란 말이에요. 이거 읽어줘야 지성인 같은 거예요. 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책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책 읽으셨어요? 학창 시절에? 예? 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잠깐만. 누구? 아니에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거 쓰면 안 돼요. 애인 있어요? 없죠. 여자들을 봤을 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자존심 상해요. 내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벌써 조세요? 아니 조시면 안 되는데. 책 읽었어요?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 고3? 대학교 3? 대학원 3학기? 33이 뭐야? 33살? 일로 와봐요. 33살이시래요.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절대동안이죠. 절대동안. 저는 이분의 나이를 알지만 여자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몇 학년? 이러면 집에 가서 너무 좋아요. 뭔지 알겠지? 왜 여자친구 없는지 알아요? 여자의 나이를 맞추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책 같은 거를요. 이렇게 보면은 학창 시절에 이렇게 그거 있었죠. 저 교재 밑에 깔아서 책 읽어보신 분. 교재 밑에 책을 깔아서 내 이 수업을 듣느니 이 소설을 오늘 읽겠다라는 소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웃는다. 학생인데. 지금 몇 학년? 고2? 안 힘들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뭐 읽었어? 네, 저 안. 뭐 읽었어? 저 김현수 작가님. 김현수의 뭐? 네, 그 이게 여고생들의 징후거든요. 예, 다시 한번 무슨 책?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지지 않는다는 말. 뭐래요? 지지 않는다는 말? 뭐래요? 쉬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는 말. 다시 한번. 예. 김현수 작가 좋아하잖아요. 지금 본인 때문에 김현수가 이상한 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예. 진짜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랑 돌아가신 뭐 당고모나 이런 분들이 항상 얘기했던 여자들이 그 젊었을 때 그쵸 그 얘기 하죠. 개똥이 굴러가도 뭐 나뭇잎빵 굴러가도 웃는다고 뻥뻥 터졌어요. 어쨌든 저 성공한 거예요. 나중에 무슨 과 갈 거예요? 심리학과? 저 친구는 책이라는 걸 본 거예요. 책을 본 거예요. 책을. 저 친구는 교재와 책의 차이를 알아요. 오늘 그걸 더 주제화해야 된다고. 교재는요. 내가 원하는 책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나 체제가 원하는 것들을 교재라고 그러고요. 내가 원하는 책을 책이라고 그런다고. 자기가 원해서 읽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김현수의 책은.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건 책을 읽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교재만 봤죠? 이 토익 책 좋아하세요? 토익 책. 대학 시절 제가 대학에 가끔 가서 중앙도서관에 가보면 이 병신들이 다 영어 공부만 해요. 물론 거기에 침은 묻어 있어요. 침은 이렇게 묻어 있다. 영어를 공부하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유일한 이유는 심플해지고 싶을 때 공부하는 건 제일 좋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제 과 동기는 시련만 당하면 버캐브러리 책이요, 어휘력 책을 가지고 중앙도서관에 들어가요. 그리고 막 외워요. 하루에 한 100개씩만 외워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외워요. 그리고 막 저한테 달려와서 신주야 담배 하나 피자. 그래서 나가서 담배를 피면서 항상 얘기를 하죠. 야, I am 그 접두사는 나세음이다. 그래서 파서블이잖아. 임파서블이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의 뜻이래. 막 저한테 떠들어요. 그때 저는 항상 걔 손을 잡고 그러죠. 괜찮다고. 시련을 당하면 외국어를 공부하면 좋아요. 왜냐면 외국어를 초기에 배울 때 뭐 배워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철수, 영희, 바둑이를 배우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 연애가 없어요. 그 세계는. 철수, 영희, 바둑이만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제임스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련 당했을 때 소설 읽으면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갑자기 어떤 아이가 이상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 시험과 무관한 그런 걸 배울 때 여러분들은 빨리 찾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외로운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머리를 유아 정도로 다운시킬 때 어학 공부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해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해보신 분. 외롭고 버림받았을 때 제2 외국어 능력은 현저히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어쨌든지 간에 교재를 보고 있는 사회죠. 옛날에 제가 86학번이거든요. 저희 재학 다닐 때는 대학생들이 책을 읽었어요. 교재를 보지 않았어요. 많이.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져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다라는 건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책을 써요.